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살. 수요일의 남자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선 나왔습니다. 네, 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 같은 거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은 계속 또 바뀌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일반 사람들도 세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세대에 따라서 일반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도 바뀌기 마련인데요. 아. 이에 맞춰서 법도 바뀝니다. 그리고 또 신설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오늘은 또 이거 신설된 것 같기도 하고, 예.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또 의외로 장난 삼아서 글을 올렸다가 이게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나 봐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들어가 보죠. 저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인데요. 며칠 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여기 학교인데요. 좀 급히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드님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성 글을 올렸어요. 어머, 뭐라고요? 제 아들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학생들이 만든 학교 오픈 채팅방에 아들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좀 보겠네. 2학년은 각오해라. 진짜임. 신고해도 소용없어. 게다가 칼 그림에 이모티콘까지 덧붙였더라고요.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학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저희 아이는 교내 조사에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어요. 아니, 저 진짜 장난이었어요. 요즘 친구들 사이에 무섭게 글 쓰고 반응 보기 밈이 유행이거든요. 아, 진짜로 따라 쓴 것뿐이라니까요. 아, 진짜 정말 장난이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해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아들이 잘못한 거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반성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글 하나 때문에 저희 아이 인생이 망가질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것도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쓴 글인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들은 장난이라고 하지만 이 글을 본 다른 친구들이나 학교에서는 이게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고. 요즘 뭐 이렇게 일부 청소년들이 장난같이 이렇게 위협하는 글을 이렇게 또 정말 장난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장난글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또 공포성 글 이것이 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여러분 OX로 남겨주세요. 공포스러운 글 하나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된다 하면 O고요. 잘못은 했지만 실행 의도가 없었고 장난이었으니 처벌까지는 안 된다 하면 X입니다. 공포스러운 글 처벌이 되면 O, 처벌되지 않으면 X입니다. 오늘도 정답 쪽으로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저희가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노래 잠깐 듣고 오죠. 태진아,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어쩌나 나 없이 못 산다고 말해놓고서 나 없이 못 산다고 말해놓고서 거짓말이었나 나한테 한 말이 거짓말이었나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당신을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사랑한다 말해놓고 떠나가면 나는 어쩌나 나 없이 못 산다고 말해놓고서 나 없이 못 산다고 말해놓고서 거짓말이었나 나한테 한 말이 거짓말이었나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김범선의 난리 법설. 오늘은 공중 협박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청소년이 공포스러운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처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OX로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하얼빈 잔챙이님. 아니, 처벌은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구두로 잘 가르쳐야지. 이거 그냥 처벌했다가는 역효과 납니다. 학생이지 않소.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은 처벌돼야 된다고 해주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이동일님,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합니다. 하상수님, 글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하영기님은 좋은 글 쓰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왜 나쁜 글을 씁니까? 0615번님, 밤도깨비님 등등 6706번님 다 1번이라고 5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반면에 X도 좀 있어요. 6565번님 X, 또 4484번님도 에이 처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문자 주고 계십니다. 학생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장난으로 썼다고 하니까 반성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형사처벌까지 될까요? 안 될까요? 궁금해요. 아, 네. 요즘은 장난으로라도 그런 글 쓰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사연자분 상황은 안타깝지만 오늘의 정답은 네? O입니다. 처벌될 수 네, 있어요? 처벌될 수 있어요. 사연에서 보면 피 좀 보겠다, 각오해라, 진짜임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걸 친구들이 보고 무서웠고 또 학교가 대응에 나섰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협박죄이겠죠. 그리고 학교 수업을 방해한 업무 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한 건 아니고 요 나이 때에 좀 센 척 하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글 쓰고 예고만 한 건데 네. 그래도 처벌이 돼요? 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겁먹게 만드는 살인 예고 글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글만으로는 협박죄, 살인 예비죄 적용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법들은 사실 범행도구 구입이나 실행 계획이 있어야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네. 단순한 말이나 글만으로는 사실상 처벌도 어려웠고 실제로 빠져나간 사례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공중 협박죄라는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글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게 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만 해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인 기흥역 근처 사는 XX들 필독이라는 제목으로 폭탄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서 현재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오. 이렇게 내일 강남역에서 난리 난다, 지하철역 조심해라, 이런 말 한마디로 경찰이 출동하거나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된다면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일 경우에는 더 네. 가중되어서 7년 6개월의 징역도 가능해요. 아, 지금 예시로 들어주신 글을 보니까 진짜 이건 무섭긴 무섭네요. 내가 그쵸. 늘 이용하는 그 역에 뭐 폭발물이 있다 얘기하면은 거기 못 가는 거잖아요. 네.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또 약간 오늘 사연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렇게 누구를 딱 집어서 이렇게 협박한 건 아니고 그냥 반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 말인데 이것도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사연처럼 2학년 전체에 각오해라는 말도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엔 너 죽일 거야 처럼 대상이 명확해야 협박죄가 성립했지만 네. 이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발언도 처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는 실행 계획이 없더라도 또 특정 대상을 지목하지 않아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쓰면 모두 이제 처벌이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좀 처벌 수위가 계속 세지는 거는 그만큼 이런 범죄가 좀 많아져서 그런 걸까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2023년도에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죠. 한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고 실제로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지나가던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이 장난인 줄 알았지만 결국 정말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후에 전국 곳곳에서 살인 예고 글들이 하루 수십 건씩 올라오면서 정부와 경찰 입장에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일일이 판단할 수 없다 보니 네. 결국 예고만으로도 처벌하는 강력한 법이 도입된 것입니다. 아, 우리 유창현님은 처벌 받겠죠. 단 수위에 따라서 그러셨는데 수위 따지지 않고 네.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이라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새로운 법이 생겼다고 하니까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법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아까? 공중협박죄. 아, 공중협박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날씨 안전정보 듣고 와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캐스터.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협찬, 한국도로교통공단 TVN 30분 날씨와 재난안전정보입니다. 오늘 선선하고 화창한 날씨가 펼쳐졌는데요. 내일도 맑은 가운데 아침엔 예년 이맘때 기온을 1도에서 4도 정도 웃돌며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인천은 10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경기 동부를 중심으로 아침에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온에 걸맞게 옷차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경기 남서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전조등을 켜고 시야 확보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 우리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기도 점점 건조해질 전망이니까요. 불씨 관리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협찬, 한국도로교통공단 TVN 30분 날씨와 재난안전정보였습니다. 1407번님이 개빈이가 너무 몰라서 혼나야 되겠다고. 제가 자꾸 너무 사연자 편을 들었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오늘 사연자분의 자녀가 아직 좀 고등학생이잖아요. 또 어떻게 좀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만 14살이죠. 네. 넘었으면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인처럼 바로 재판을 받는 건 아니고요.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서 보호처분이라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처분은 사회봉사,
보호자 위탁, 수강 명령, 심할 경우에는 소년원까지 단계가 다양한데요. 네. 이게 형사처벌 기록처럼 전가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소년부 기록은 경우에 따라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겠지라고 방심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 또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 입장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네. 테니까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애는 장난이었어요. 이 말로는 부족하고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글을 썼는지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이 크게 들진 않으니 자세한 내용으로 변호사와 상담만이라도 해보시길 네.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요즘 아이들 키우는 거 정말 또 힘듭니다. 예.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한마디까지 듣겠습니다. 그냥 글 하나 올렸을 뿐인데요. 이런 말은 예전에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안 통합니다. 글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법적으로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5831 아버님이 이런 글은 어때요? 개빈 씨, 이제부터 제가 좋아할 거예요. 그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전혀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해피합니다. 네. 예, 많이 올려주세요. 우리 김범선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